쌍용 C&E와 한일시멘트의 2024년 1분기 실적을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 1.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.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쌍용 C&E는 영업이익이 43억 8,800만 원이고요. 한일시멘트는 513억 원이 되겠습니다. 차이가 무려 한일시멘트가 469억 원가량이 더 영업이익이 났습니다. 그런데 매출액 자체는 쌍용 C&E가 더 매출액은 높았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영업이익이 낮냐? 그러면은 결국은 매출 원가가 높다 하는 게 원인이 되겠습니다. 매출 총익률에서 차이가 나죠. 그리고 판매관리비는 10%로서 쌍용 C&E가 한일보다는 비율로는 낮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 스루프 쪽에서 보면 운영 경비로 보면은 운영 경비가 높은 게 문제가 되겠어요. 그리고 영업의 부문으로 보면은 금융손익에서 쌍용 C&E가 372억 원의 금융 이익이 있었는데 이 주석을 좀 살펴보면은 배당금 수익 때문에 이 금융 순이익이 크게 372억 원의 수익이 있었습니다. 결과적으로 총포괄 손익에서는 쌍용 C&E가 448억 원, 또 한일시멘트가 539억 원, 이런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스루프 회계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스루프율 자체는 쌍용 C&E가 높습니다. 그런데 이제 운영 경비가 거의 더블 정도죠. 운영 경비율이 75.7%나 되고 한일시멘트는 43.2%밖에 되질 않습니다. 이게 결정적인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쌍용 C&E가 가장 필요한 것은 운영 경비, OE를 줄일 수밖에 없다. 그러나 전국 4개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쌍용 C&E가 국내 시멘트 회사로서는 규모면으로는 최대 시멘트 공장이라고 하는데 여러 지역에 공장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고정비용의 부담률이 꽤 높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스루프 상으로는 C&E가 영업적자 56억 원입니다. 영업적자가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. 이것은 1분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을 증가시켜 놨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실제 재고 이익이지 영업활동을 통해서 영업이익 낸 거, 원가회계 영업이익 43억 8,800만 원은 실제 판매에 의한 게 아니고 재고 증가에 의한 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무려 100억 원이 적은 수치가 되겠습니다. 재고자산 전체 금액으로 보면은 WCAI는 규모만으로 봐서는 이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나쁠 건 없는 것 같은데 쌍용 C&E가 저장품이 한 1,000억 원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저장품 전체 재고가 매우 크게 높게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4개 지역 공장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. 공장 유지 보수를 좀 해야 될 저장품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공장의 재고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가 쌍용 C&E는 관건일 것 같고 유지보수형 저장품이 1,000억 이상 보유하고 있는데 과연 그만큼이나 필요한 것인지 재고 실사를 좀 해보고 싶을 정도입니다.
한일시멘트는 단양 공장 한 군데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몰아가지고 물건을 만드는데 그 레미콘도 만들고 또 레미탈이라는 것도 한일시멘트의 경쟁력이 레미탈이라는 거. 시멘트만 팔아가지고는 그것도 작업할 때 대부분 우리 길거리에서도 많이 봤지만은 모래 위에다가 이제 물을 퍼가면서 시멘트를 붓고서 그걸 비벼가지고 시멘트 작업을 하는데 레미탈은 그냥 물만 섞으면 되는 거로 그렇게 이 제품 개발을 그 한일시멘트가 개발해낸 게 경쟁력 우위인 것 같습니다.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서 그 양사 모두 표준 모델에서는 벗어나 있다. 다만 한일시멘트의 경우 분기가 좀 비공시됐는데 연간 그 표준 연간 그 비성분 자료를 보면은 표준 모델인 것으로는 확인이 됩니다. 그러나 이제 분기에서는 그 비공시 때문에 전체 재고를 적용했다는 거. 그리고 그 쌍용은 제가 그냥 그 WCAI로 적용을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그 결과 가공 비율이 쌍용 CNE가 70%나 됩니다. 그러니까 한일 시멘트보다 26.3%나 운영 가공 비율, 공장 그 생산 가공비죠. 이게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경쟁을 이길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매출액에서 그 매출을 유지하려고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그 수출 가격을 덤핑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. 중국 애들처럼 덤핑 수출하면 그 안 될 것입니다. 그래서 1, 2단계 그 재고자산의 증감의 검증은 그 의미가 없고 현금 흐름표 기준에서도 양사가 투명성이 그 검증되지 않습니다. 운영 경비로서 이 한일 시멘트는 이게 그 연간이고요. 연간에 해당하고 그 분기께 없어가지고 그래서 연간 그 임금 수준을 보면은 쌍용이 1억 1,200만 원이고 한일시멘트가 9,830만 원인데 1, 4분기에 임금이 올라가지고 한 1억 원은 넘지 않겠냐 지금 그렇게 좀 추정은 됩니다. 노동 생산성에서 쌍용 CNE가 더 높고 노동 분배율은 그 영업 적자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로 나오게 되겠습니다. 동력비가 이제 그 쌍용 CNE가 460억이고 한일 시멘트가 245억인데 쌍용 CNE가 그 동력비가 215억 원이나 더 많게 들어가죠. 그래서 동력비 절감 방법은 그 도시 생활 쓰레기를 그 소각하는 거. 그러면은 그 도시의 그 환경 그 배출가스도 그 보호해 주면서 회사로서도 이익이 되지 않겠냐. 이거를 많이 이 추천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또 시멘트 공장은 지방 그 벽지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강력히 추천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병행평가지표로서 그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2.9회전으로 그 쌍용 CNE가 나름대로 한 3개월에 그 3회전 한 꼴이니까 1개월치 재고만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한일시멘트는 전체 회전율이기 때문에 좀 낮게 나오게 되네요. 아마 WCAI를 적용했다면은 뭐 맘먹을지 않겠느냐, 아니면 더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그 쌍용이 50%가 경영권 방어선인데 지금 레드존에 와 있습니다. 이게 좀 또 이자 나가는 게 이제 또 문제가 되겠죠. 이자 보상 배율이 마이너스로 나오니까 한일시멘트는 이자 나가는 거에 13.9배, 약
14배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. 이 영업 구매 평가 지표로서 매출채권 수금 속도, 쌍용이 빠르죠. 그리고 그 다음에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똑같습니다. 그러면은 그 한일시멘트가 그 수금 속도 대비 매입 채무 지급 속도가 납품 협력업체한테 더 빠르게 주고 있다. 이것도 그 협력업체한테 단가를 할인할 수 있는 어떤 메리트가 되지 않겠냐,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가공 재고 회전율 대비 매출채권 수급률로 봐서는 쌍용이 좀 높게 나오는데, 한일시멘트는 그 전체 회전율이니까 이게 동일한 조건으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동일 조건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있네요. 그래서 이 기업들이 회사의 그 신뢰성을 좀 높이려면은 분기 때도 그 아주 그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그 데이터들은 공시를 해야 되겠어요. 뭐 제가 요구하는 거는 딴 건 없습니다. 재고자산 명세하고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역, 그거가 있으면은 그 투명성을 좀 검증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분기 실적 보고 때는 비공시하는 기업들이 많아가지고, 또 제가 그 코스닥 거를 잘 안 하는 이유도 이런 이유가 되겠어요. 코스닥이 많은 그 주식 투자자들은 흥미있는 거래처들이 많고 단타 위주로 뭐 이익을 보려는 그런 세력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, 저의 그 분석 목적은 스루풋 회계에 대한 홍보고, 스루풋 회계로 의사결정을 해야 기업이 돈을 버는데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 홍보 방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두 회사가 똑같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울 수밖에 없는데 이 방향이 똑같이 나왔습니다. 회전율은 하락을 했고 수루펀율은 상승을 했어요. 그래서 이것을 반증을 하려고 그러면은, 분식회계 개연성을 반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도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도 인상해야 됩니다. 그런데 두 회사를 보면은 이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냐? 쌍용 CNE는 1.1% 상승한 것으로 산출이 돼요. 그런데 판매 가격은 마이너스 9.5%로 디스카운트를 했습니다. 수출 비중이 금액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건 공시를 안 했는데 수출 가격이 63,000원대 거를 46,400원으로 수출했다 그러면은 이거야말로 돈을 못 번 이유는 덤핑 수출 외에 그거 한 가지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운영비용이 높고 그런 것도 뭐 다 원인 중에 들어가는데, 가장 스루프실 제대로 못 낸 것은 수출 가격을 덤핑한 거 아니냐,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어요. 그런데 한일시멘트는 원재료가 상승한 게 아니고 하락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이 판매 가격은 인상이 됐습니다. 이 뒤에 이 가중 평균은 뒷면에 제가 별도로 요약표로 했습니다. 자, 원재료는 쌍용은 상승했고 한일시멘트는 하락한 것으로 되어 있고, 이 가공 비율, 원가 상승률 이런 거 압박을 받는데 쌍용은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거꾸로 9.5% 내린 거고, 이 한일은 판매 가격을 내려야 되는데 거꾸로 올린 폭이 되겠습니다. 근데 쌍용 CNE는 그 백시멘트 석회석, 이거에 의해서 우리나라 그 전통 가옥의 그 백색 그 벽체 바르는 게 지금 현대식으로 얘기하면은 그 백시멘트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거에 대한 판매 가격을 또그 비공시를 하고 있는 것도 조금 실망이고요. 어쨌든 이것은 그 매출 감소의 재고 증가는 가지 말아야 할 길이라고 그 제약 이론을 창시한 골드랩 박사
그 덤핑 판매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이다. 그런데 이제 중국과 같이 과잉 생산에 의해 증가된 재고를 덤핑 수출로 밀어내기를 하는데 그 중국의 경우죠. 정부 보조금을 준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뭐 아주 미약하죠. 있다고 하더라도 하지만 언제까지 중국이 버틸지 저는 그게 매우 궁금합니다. 이런 악순환은 전국에 가서 아마도 조만간 중국은 중국 해체가 일어나지 않겠냐까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. 이 덤핑, 지금 그 전기차 덤핑이 이제 핵심 과제로 떠올랐죠. 어, 이 매출 계획은 스루프 상으로 한 것만 소개를 하겠습니다. 뭐 전년도 실적보다 다들 그 25%가 그 전년도 수준 1분기까지는 해야 되는데 다들 미달이라서 좀 더 업한 그 금액이 되겠어요. 스루프율 자체는 그 쌍용이 높습니다. 전체 제품의 그 포괄적인 개념이죠. 그리고 재고 회전율도 이 쌍용이 높은데 쌍용이 재고 회전율을 더 좀 성과를 내야 되겠다. 이렇게 좀 예측이 됩니다. 그리고 스루프 회계 기준으로는 가격이 원가 회계 기준보다도 낮게 나옵니다. 이 낮게 나오면서도 돈은 벌 수 있다라고 재고 회전율을 승부를 봐라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. 현금 재무지표로서 1번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쌍용이 873억 원으로서 한일보다는 돈을 더 벌었습니다. 실질적으로. 그 현금 수익률은 3.9%, 한일시멘트는 3.1%. 이건 뭐 영업 이익이라기보다는 전체 회사 이익을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. 2번 EMS라는 게 여기 그 영업활동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걸 그냥 전체 사업활동으로 봐야 되는데 유입된 돈은 그 쌍용이 3,479억 원이고 한일은 1,348억 원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최종적으로 쌍용은 3,173억 원의 그 최종 돈이 유입이 됐었고 한일시멘트는 1,092억 원이 그 현금이 유입이 됐었습니다. 그게 돈을 벌었다고 얘기를 못하는 게 전부 다 그 채권 그러니까 그 이자 레버리지율을 올려가지고 유입된 돈들 때문에 그렇습니다. 지금 그 쌍용은 레드존에 와 있죠. 그리고 주주잉여 현금에서 쌍용이 뭐 갑자기 3,724억인데 자기 주식을 그러니까 팔았습니다. 팔아놓고 그 다음에 1분기에 벌어진 일이 뭔가 그 계열사 하나를 흡수합병한 그런 것 때문에 그게 어떤 그 의미가 있는 건지 제 수준에서는 이런 이 재무적인 거 합병 또 분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 좀 배워가면서 이 연구 과제가 될 것 같아요. 왜 합병하느냐, 왜 분사를 하느냐, 그런 원인들을 논리적으로 좀 풀어 매기는 그런 논리 연습도 저도 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. 이쪽은 뭐 크게 제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거고요. 그래서 그 재무상태표를 보면은 뭐 다른 건 다 좋은데 그 쌍용 CNE가 유동성 장기부채가 3,105억 원이나 가지고 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 매우 궁금해요. 한일은 그런 게 없어요. 이게 유동성 장기부채에 대해서도 그 계약에 의해서 뭐 이자를 주는 건지 여부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렇게 되겠습니다. 주가를 보면은 쌍용은 PBR로만 보면은 2.79에 해당하는데 한일이 알짜배기인데도 0.63%밖에 되질 않습니다.
저 같으면은 한일시멘트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이익 배당은 좀 작긴 작을 것 같지만 이런 전문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그 섣부른 서투른 견해는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상 그 시멘트 두 개 회사를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.